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5월답게 날은 그죠? 무지 좋죠. 우리가 그죠? 뭐 어떤 주변 여건보다는 요즘 그 주식이란 게 뭐 실제는 별 재미가 없죠. 뭔가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잘 안 돼. 그리고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만나봐도 다 그래요. 그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국장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글쎄요. 이거는 막 어떤 각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주식이란 건 미래 영역이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여건에서, 그죠? 주어진 여건에서 항상, 분석이라는 걸 해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뭐가 문제지? 어떤 이런 과정, 이런 준비 과정이요. 어찌 보면, 주식의 미래의 어떤 결과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주식이라는 분야는 어때요? 어찌 보면, 그죠? 조금 막말로 이야기하면, 뭐 도박판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뭐 투자, 뭐 주식 투자, 뭐 금융 투자 이래 어떤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은 해도 그 실상의 이면에는 어찌 보면 그죠? 뭐 고스톱이나 뭐 포카나 경마나 도박의 일종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식 관련 책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뭐 미사하고도 많고 하지만 약간 극단적인 표현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합법적인 도박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도박이다, 아니다. 그 기준은 어찌 보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도박을 했으면 도박이 되는 것이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개념. 그러면 저한테 누군가 어떤 투자냐, 도박이냐,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는 그래요. 뭔가를 알고 한다는 것은 투자다.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알고, 그죠? 미래 가치를 알고 그 가까운 미래를 기다리는 거. 그것이 투자다. 그렇지 않으면 뭐 도박에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요, 뭐 어떤 주식, 어떤 토론회, 뭐 이런 쪽을 갔는데, 뭐 그쪽은 또 약간 어떤 전문 종사자 아니면 주식이 직업인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화려한 말을 많이 써요. 화려한 말을 많이 쓴다. 뭐 예를 들면요, 요즘 뭐 어떤 미국 시장의 흐름, 밈 주식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죠? 밈 주식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적당히 리스크 테이킹만 잘하면 뭐 충분히 뭐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뭐 밈 주식, 안 그러면 뭐 리스크 테이킹, 어떤 뭐 CPI, 뭐 매그니, 뭐 피센트 7, 막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안 속기 위해서, 그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렇다 했죠. 적당히, 그죠? 한 7, 80%의 이 실제 일어나는 경제, 뭐 아니면 정치, 세상의 어떤 기준을 모태로 하는 10%, 20%가 적당히 믹싱이 되는 그런 분야다. 그런데 7, 80%의 팩트지만 10%, 20%가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시세, 또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니까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게임이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속기 위해서는,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요, 초보라고 봐주는 거 없죠. 그죠? 내가 이세돌하고 내하고 내기바둑을 떠서 이길 확률은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한테 이세돌하고 내기바둑 떠라. 한 판에 1,000만 원짜리 떠라.
100만 원짜리 떠라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에이, 해봐야 질 건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기본도 모르면서 막 전 재산을 배팅을 쳐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막 물타기 한다고 하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왜 떨어지는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아야 요 정도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떨어지면 이 주식은 내가 손절치고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지금은 들고 있는 게 낫겠다.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밑바탕, 밑지식도 없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해요. 한 번씩 토론을 하다 보면요, 황당할 때가 많아요. 이 주식은요, 수급이죠, 수급.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도 다수가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폭등을 해요. 그게 뭐죠? 그게 밈 주식이라는 거예요. 밈.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요즘 다시 또 뭐 어떤 주식 어떤 사이트나 뭐 이런 기사를 보면 밈 주식 돌풍, 미국 시장을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요. 밈 주식이라는 게 결국 뭐죠? 유행성 주식? 그럼 우리로 이야기하면 테마죠, 테마. 그 당시의 테마. 뭐 한때 뭐 전기차 배터리가 그랬듯이. 그죠? 이거는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주식이 없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조바심. 이런 조바심이 결국은 다른 주식을 팔고 상승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상현상이 벌어져요. 일종의 피리 부는 사나이. 그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쫓아가요. 끝없이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되면 기관, 외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만 바글바글 해요. 그러다가 개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받는 거죠. 위로해주고. 내가 왠지 고점에 잡은 것 같은데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종토방이나 이런 데 막 들어가서 누군가 써놓은 글을 막 보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해 나면, 야야, 150만 원에 물렸지만 이 주식은 결국 300만 원 갈 거야. 아무 걱정 없어. 그러면, 그나마 내가 다행이야. 근데 누군가가 아니야, 이거는 끝났어, 너는 물렸어 하면 온갖 어떤 욕설을 퍼붓죠. 떨어지면 어때요? 세력이 흔드는 거다. 그죠? 더 떨어지면 개미 털기 하는 거다. 또 더 떨어지면 뭐라고요? 매집이다. 온갖 자기 해석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더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 잠수. 정말 무서운 거는요, 신용미수라 그랬죠. 이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신용미수를 써요. 그 신용미수가 장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항상 그러죠. 손절 라인만 잡고 가면 문제없다. 나는 적당히 손절 라인을 딱 지킨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요, 그거는 손절 라인이라는 건 정상적인 흐름. 예기치 못한 악재가 빵 발생됐을 때는 손절이고 뭐가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한가 가버리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반대매매 나가죠. 그럼 그 반대매매가 또 다른 매물을 부르는 거예요. 금요일, 그죠? HLB 관련된 주식 8개가 전부 올 한가 갔죠. 올 한가 갔어요. 그전에도요, HLB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우리 밴드에도 있었죠. 근데 저는 안 좋다 그랬죠. 싫다 그랬죠. 왜? 좋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 회사의 과거 이력을 봐라. 회사는 운영을 누가 하죠? 저는 이 주식을 하면서 한 몇 개 회사, 몇 개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주식은 아예 있어요. HLB 같은 경우도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해두죠. 그 HLB 그룹이나 아니면 그 진 회장,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광적으로 싫어한다 해야 되나? 어쨌든 바이오도 별로 신뢰를 안 하는 편이지만 더 이 관심을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서 진양곤 회장 그 사람의 어떤 과거 이력부터 해서 쭉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라. 근데 나는 비추다.
아니나 다를까, 그죠? 뭐 소액이다. 막 그냥 소량이니까 들고 가겠다. 근데 막상 오를 때는 내가 소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면 반대죠. 엄청나게 큰 돈을 넣었다고 생각하죠. 하한가 가니까 팔지도 못해. 그럼 이 하한가가 얼마만큼 갈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한가 갔는데 지금이라도 팔립니까? 안 팔리지? 그럼 월요일날 난타전 펼쳐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질문을 막 해요.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그죠? 뭐 이런 것들 잘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때는 저도 바이오 많이 했어요. 바이오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이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다. 어떤 의학의 미래다. 어떤 불치병을 정복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적자가 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 주주인 한 사람인 내 입장에서도 이런 회사는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게 맞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손해가 나도 오래 들고 있고 또 때로는 유상증자도 참여하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대부분 다 상패 없어져요. 뭐 계속 뭐 유상증자 참여하고 이래저래 했는데 한 100만 원치 투자해놨으면 한 3년, 4년 흘러가니까 그 가치가 한 10만 원도 안 돼 있어요.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죠. 왜? 주가는 그대로요. 주가는 뭐 그 어떤 별 차이도 없고 한데 계속 떨어지고 그래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주가는 뭐 떨어지고 웬만큼 바닥에서 샀다 생각해서 샀는데 주가도 많이 빠진 게 없는데 시총은 2배, 3배 대가 있어요. 내가 한 3천억대 샀고 가격도 안 빠졌는데 시총은 한 1조가 돼 있어. 그게 왜 그렇죠? 계속 유상증자다 뭐다 전환사채다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주의 주식의 가치는 더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죠? 포기를 할 때 하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조사를 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았구나, 당했구나 몇 가지를 저 나름대로 이제 느낀 게 첫째는요, 우리나라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추진하는 뭐 FDA 승인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들잖아요. 제가 볼 때 한 99% 다 사기예요, 사기, 구라. 그네들은 알아요. 이거 승인 못 받을 거라는 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승인이 안 떨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혹시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성향이 강하다. 저는 그래 봐요. FDA, 그죠? 미국 FDA. 요즘은 그 짝퉁 있죠? CFDA, 차이나 FDA. 이거는 아무것도 없대죠. 돈만 주면 다 발행해 준다 그랬죠. 임상 1상 이상 뭐 안 해도 돈만 주면 다 그냥 발행해 줘요. 종이 쪼가리 하나. 그래서 뭐 CFDA 어쩌고 하면 그거는 99.9% 믿을 바 못 된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FDA는 뭐죠? FDA는, 그죠? 미국 식품의약국. 이 FDA의 특징은 뭐냐면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No data, no sell. 데이터가 없는 것은 절대 팔지 못한다.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신뢰를 할 수 있냐, 없냐. 얼마만큼의 데이터, 얼마만큼의 임상. 왜? 이거를 승인해 줬을 때 우리 미국 국민들이 얘를 먹는다는 거예요. FDA라는 건 뭐죠? 전 세계 공인 인증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FDA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이걸 먹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죽든 말든 관여를 안 해. 단 우리 미국인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뭘로 확인해? 데이터 갖고 와.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 HLB 여기에서 어떤 뭐 간암 관련해서 이래 승인을 넣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이미 나와 있다. 결과는 이미 나온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한번 FDA에서 이걸 갖다가 승인을 안 해줬어. 근데 이유는 뭐 사유, 그러니까 CRL 그래 돼 있죠. CRL. CRL은 뭐냐면요. 보안 요구 서한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 말은요. 너네들이 제출한 이 서류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시 작성해와. 결국은 그런 말이에요. 좋게 이야기해서 CRL, 보안 요구 서한 좋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야야 구라치지 마. 결국 그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FDA의 승인을 받는 이 과정에 뭐 몇 달, 몇 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을 건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없이 했다. 이거는 뭐 떨어질 거 알고 그냥 수시 본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쪽에서는 뭐래요? 이 임상실험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했는데 지금 전쟁 중이다. 하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다 초토화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이터는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FDA에서 처음부터 믿지도 않아요. 이쪽에서 나온 그런 쪽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래 된 거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CRL, 보안 요구 사안인데 보안 요구 해서 다시 제출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신뢰를 안 하니까. 일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일은 사람이에요. 기업은 누가 경영해요? 결국 사람이에요. HLB 이번 사태에서 이거 계속 들고 갈까? 안 그러면 추매를 할까? 어쩔까?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팩트는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제 과거에 경험했던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추매는 절대 안 한다. 뭐 지금이 손실이 크다 하면 적당한 기회에 조금 더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절대 추매하지 마라. 그리고 HLB를 보려고 하면 진양곤 회장의 과거 이력을 봐라. 네이버 검색해도 예전에는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수익권인 상태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라. 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지만 손실이 엄청 큰데 여기에서 그죠? 막 약간 손절해라 이런 말은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추매는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HLB가 뭐 8개가 다 한가를 갔어요. 그럼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이 HLB만 들고 있나요? 다른 주식도 갖고 있을 확률이 되게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 돈만, 현금만 갖고 매수를 해놨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죠? 개인들은 신용 미수 습관적으로 써요. 당연한 권리처럼. 더구나 HLB 같은 경우는 그죠? 그 FDA 승인이 곧 나온다. 그래 놓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엄청나게 배팅을 쳤어요. 근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파급력은 더 심하다. 결국은요, 한가를 가서 한가를 못 벗어났으니까 월요일 아침도 급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도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HLB 외에 갖고 있는 그죠? 다른 주식들까지 다 반대 매매 나가는 거예요. 돈을 못 집어오면. 그러면 HLB하고 아무 상관없는 많은 주식들이 월요일 아침에 막 한가 주민이 막 쏟아져 나가겠죠. 그러면 급락으로 출발하는 주식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나는 HLB 갖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내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주식의 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져보는 거죠. 주식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것만 쳐다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것만 보고 있어요. 내 것만. 그러니까 내 것만 보다가 내 거에 떨어지면 왜 빠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추매,
차트 뜩 보고 뭐 여기서 지지니까 120에서 뭐 지지 받을 거다 생각하고 뭐 춤에 그거 또 무너지면,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항상 뭐다? 큰 숲을 봐야 돼요. 큰 숲을. 주식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정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살 거, 안 살 거, 내 주식, 추매, 매도 결정을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내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왜 빠지지? 왜 빠지는지도 모르죠. 안 보니까. 그래서 항상 큰 흐름을 봐야 된다. 금요일 장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HLB가 8개가 한가를 다 가면서 많은 개인의 돈들은 또 흔히 그런 말 하죠. 핫다. 그죠? 한가 따라잡기. 핫다 한다 해가지고 거기 돈을 들어갔는데 한가를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났어. 그러니까 돈이 그대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개 HLB 그룹 8개 종목의 핫다 종목으로도 돈이 많이 유입이 돼버렸고, 또 공모주, 그죠? 요즘 똑같은 현상 계속 벌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그 ICTK, 그죠? 신규 공모주 하나 등록이 됐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또 그거 다 간 거예요. 똑같이 외인 기관은 다 팔아먹고, 그날도 금요일도 보면 ICTK가 한 3,500만 주 그 정도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HLB 핫다 8개 욱 다 들어가고 ICTK 신규 공모주 돈 다 들어가고, 그런 건 나머지 종목은 거래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나쁘게 발표됐는데 쭉쭉쭉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면 누군가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전부 HLB 핫다 ICTK 신규 도박판 일로 다 가버리니까 받아줄 세력이 없는 거죠. 주체가. 그러니까 작은 매물에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한 5% 빠질 것도 막 10%, 20% 빠진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아, 빠지는 원인이 이거라고 하면 지금 내가 추매를 하는 게 나은지, 종가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월요일을 보고 월요일까지 지켜보고 월요일 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추매를 하는 게 나을 건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답은 없어요. 정답이 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대응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응 방법. 이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그래 되는 거죠. 다우, 그죠? 다우 4만 돌파했죠. 다우가 4만을 돌파한 거는 어떤 뭐 미국 역사를 따져봐야 되는가? 그거 지금 128년 역사상 처음이다. 그죠? 그럼 다우가 128살이라 이래 볼 수도 있겠죠. 4만 돌파한 건 처음이다. 부럽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다우가 4만 돌파한다 해서 했다 해서 우리도 무조건 좋다. 이거는 착각이라 그랬죠. 매일매일 따지고 봐야 돼요. 그럼 다우가 4만 돌파한 이유는 뭐죠? 첫째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에요. 요즘 그죠? 주식시장 이렇게 보면,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대부분 기술주 아니면 바이오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해요. 대부분이 또 바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각종 유튜버들이 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주다 해서 막 추천을 하고 바닥이고 개인들이 그걸로 몰려가고 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비슷한 현상이 막 벌어져요. 다수가 믿으면 시세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가능성을 보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바이오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리 인하한대, 미국이 금리 인하한대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별개예요. 그리고 바이오의 그 현실을 종목별로 틀리겠죠. 어떤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가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주식 팔아먹는 회사가 있을 거고, 거기서 선별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를 개인들이 알아낸다는 것은 무지 힘들다. 그리고 확률상
확률상 그 100개 중에 한 개를 골라내기는 개인이 골라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주식이 많고 많은 주식이 있는데 굳이 목숨 걸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100개 중에 한 개를 골라내느니 차라리 10개 중에 한 개 골라내는 게 확률상 훨씬 높다. 뭐 그래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 보면요. 고금리 시대는 어떻게 되죠? 고금리는 그죠? 금리가 높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보면 유동성이 감소가 되죠.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게 일반적인 패턴. 그런데 미국도 고금리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주행을 해요. 계속 오르죠. 그럼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 얘들은 왜 오르지? 결국 다우가 4만 돌파하는 그 주역은 뭐죠? 따지고 보면 AI 특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선봉장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죠? 올 지금까지 보면 거진 한 90%, 한 90% 올랐죠. 거진 뭐 더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다우 상승에 견인했고 그 외에 그죠?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우리 흔히 불리는 이런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우 상승을 견인을 했다. 물론 그 세븐 중에 테슬라는 빼야 되겠죠. 테슬라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어쨌든 시장은 다시 또 그죠? CPI가 둔화되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는 거죠. 근데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물론 CPI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미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 CPI가 중요하긴 하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표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죠? 6월 달 되면, 그죠? 6월 한 11일, 12일. 그때 되면 또 그 FOMC, 그죠?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또 열리겠죠. 그러면 6월 11일, 12일, 그 전까지는 또 온갖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가,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이 막 뭐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지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막 시장은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거죠. 가능성.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 금리 인상할 가능성, 금리 인하할 가능성, 끝없이 가능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죠? 우리가, 그죠?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미래는 몰라도 그냥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흐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예상을 할 수 있다. 그죠?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모든 기준은 뭐죠? 모든 기준은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죠, 물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죠? 그 예전에 우리가 뭐 공부한 거 다시 복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가능성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맨날 차트 선 꺼놨고 이렇고 이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거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다. 큰 틀을 봐야 된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선무당. 제가 초보 때 주식 고수인 줄 알고 조언을 듣고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의 의지한 매매를 해서 망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사기치는 사람들. 그죠?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없다.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사람은 같이 토론을 하면 돼요. 근데 고수인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또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죠. 특히 이 주식 바닥에 굴러먹는 사람들은 그죠. 인간관계가 아니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저의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종목을 안 주고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욕을 하죠. 온갖 욕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엄해하고 그죠? 한심스럽죠.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죠? 본인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쟁이들은 노력은 안 하고 남 욕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그죠?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그죠? 결과는 모른다. 이 주식을 사서 오를지 떨어질지 나는 모른다. 근데 왜 이 주식을 내가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라. 이해를 했으면 이 주식을 사고, 이해가 안 돼. 아니면 공감이 안 돼. 그러면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지금 장은 그러면 다우 4만 돌파했는데 계속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장이 오른 이유는 뭐다?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인플레이션 지표.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떻게 나와? 뭐가 움직여?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지표,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가 되겠죠. 원자재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아니면 결국 뭐다? 중국이죠. 중국 경기. 철강이 빌빌거리고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중국 때문이죠. 재고가 남아도니까.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이거를 예상을 하려면 오히려 미국을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을 보면 되겠죠. 중국 경기. 그죠? 그러면 중국을 알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내부적으로 이래 돌아간다. 지금은 이렇다. 왜 보겠습니까? 중국 주식을 투자해라고 중국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국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예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을 한다 그랬어요. 중국에는 그죠?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구한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오래된 중고를 팔고 새 제품을 살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보조금을 주면 내가 새 자동차를 하나 구매할 때 중국 정부에서 한 30%의 보조금을 주면 그만큼 나는 부담이 감소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 중국 내수 진작책, 그거를 흔히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이구한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이 이구한신 정책을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버리면 그죠? 원자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죠? 단지 밤사이 다우 나스닥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잠시만 커피 한 잔 먹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